네, 강프로입니다. 자, 사피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 상장을 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가 59,200원을 찍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37,000원대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물리는 물량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그쵸,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사피엔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사피엔 반도체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AI하고는 다음 단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주력으로 DDIC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AR 그리고 VR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것도 기본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AI 쪽하고는 사실상 만날 수밖에 없죠. AI는 단순하게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언가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스마트폰도 발전을 해 간 거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것처럼 AI 쪽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고 재료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상장 시점 이후에 그쵸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의 뭐 엑싯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반도체를 어떻게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쵸 선반영하는 가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피엔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쵸? 상장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이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갈게요. 자, 요 화면인데 일단 요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매 마크 내역 조회 화면이고 자동일지 차트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사피엔 반도체를 치면 자, 잘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상장 초기에 그쵸? 상장 초기에 공략을 했고요. 43,700원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1박 2일 코스로 해서 2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다른 그 반도체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 1월달, 2월달에 집중한 결과 어느 정도 계좌 수익률이 나왔느냐. 자, 제가 지금 수익률을 계속해서 공개 뭐 인증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실제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고요. 이때 당시에 내 계좌 수익률은요 465%입니다. 그리고 이때 코스피에 대한 등락률은 0.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상승했어요.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식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깠다는 건 손실 본 내용까지 다 합산한 수익률입니다. 어쩌다가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에브리봇 그쵸,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내역이 2월 달 그쵸, 2월 초에 공략을 해서 2월 8일 날 매도한 결과 그쵸,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매도한 결과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될 건 소통방에서 뭐를 공유했다더라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류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지예요. 정확하게 보이죠?
바닥에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가 구간만을 공략을 하고, 신고가는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주도주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 제가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계좌 수익률이 수백 프로에 달하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2월 23일 덕산테코피아 시장가 매수, 알테오젠 시장가 매수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덕산테코피아. 자, 보세요. 제가 이날 2월 21일 날 매수하고 매도한 구간이 있고요. 4% 수익을 보고 나왔고, 오늘 금요일 날 또 시가에 공략을 한 겁니다. 이날도 그쵸? 이날도 8% 상승 마감이 됐어요. 그 밑에 알테오젠은 급등을 한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 17%로 찍히는데 제가 매도를 한번 하고 상따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지금 거의 뭐 한 3, 4일 정도 보유해서 그렇죠. 매도하고 또 매수, 또 급등할 또 매수, 그렇죠. 매도하면서 상따에 붙었는데, 이쪽에 매도하면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늘어났고 수익률이 꺾인 겁니다. 실제 수익률은 그쵸?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17%에서 한 곱하기 2 정도 하면 돼요. 34에서 35% 정도. 근데 이 종목도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고,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했죠. 2월 23일뿐만이 아니라 여기 올려보면 그쵸? 2월 22일 알테오젠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그쵸?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요. 정확하게 매매한 내용이 있고 1박 2일 동안 2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 19일 날 제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느냐? 자, 보세요. 똑같죠? 2월 19일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상장 첫날. 그렇죠? 왜? 매물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뭐 보호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매물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7%씩 1박 2일 동안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합산되어서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밑에 내려보면 뭐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세요.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정확하게 그쵸? 제가 매수해서 상한가 가고 그다음 매도한 결과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산해서 그쵸? 계좌 수익에 진짜 어마어마한 계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다, 그쵸? 뭐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쵸? 소통방 들어오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동 참여가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모르면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혹시 내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서 제가 그쵸? 다음 타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사고 있다, 어디 뭐 세력이 들어왔다, 어떤 뭐 종목 관련된 스케줄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네페스 아크 같은 거 상한가 먹고 나오죠. 이것뿐입니까? HLB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강한 종목은 제가 다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할까? 바닥에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사피엔 반도체를 본다면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하고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을 다 받아내고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들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먼저 뜨면 가격 부담이 생기죠. 그쵸? 기술적으로도 뭐 이격 부담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 근데 다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고 왜? 실적은 분기에 한번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안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 돼요?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죠. 가격이 올라간 종목을 찾았을 때 실적이 박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적용시키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그게 신고가 구간부터라는 겁니다. 바닥부터 뭐 내가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20일 지지선이 나오고 60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가격대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고가에 정확히 팔 수 없다.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이거 진짜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을 까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어쩌다가 종목 한 번씩 먹은 걸 가지고 뭐 그런 걸 하지. 그리고 여기서 일지 차트를 보면 제가 절대로 주식을 싸게 사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보세요. HLB 어때요? 다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조정받는 거 다 보고 확인하고 사잖아요. 여기서도 저 저가 안 잡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쵸? 코리아 FT 그쵸? 이것도 올라오는 것들 다 확인하고 매수하고 에브리봇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은 제가 어느 선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뭐 반등 확인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바뀌는 가격에 맞춰서 실시간 내용은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사피엔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 다 보셨죠? 2주 안에 모든 부분을 다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실패한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킨다면 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작년에 얼마나 좋다 그랬나요? 근데 막 고가 대비 60% 70%씩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쵸? 죽을 똥 살 똥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이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돈은 안 받는다.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피엔 자, 사피엔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사피엔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시세의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걸 봤을 때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내가 지금 신고가 종목을 어떤 분류로 인해서 찾아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분류 가격대나 뭐 비중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